자, 도시민 주거환경 정비법 제21조 1항부터 보시면요. 이 지정권자가 일정 기간 동안 사업에 진척이 없다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직권 해제시킬 수 있다라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자, 요거 일몰제에 대한 내용들을 알고 계시나요? 자, 일몰제 2016년 3월 2일 날 확대 지정을 했고요. 이 4년간 유예 기간을 줬습니다. 그래서 2020년 3월 2일까지 사업에 진척이 없다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전부 직권 해제 시키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서울시에는 지금 이 재개발 지역 15곳 그리고 재건축 사업지 23곳 그래서 총 토탈 38곳이 선정되어 있죠. 그래서 일몰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신림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조합 설립 인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외했기 때문에 37곳이 지금 이 일몰지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지다. 그리고 이제 청량리 6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만간 조합 설립 인가가 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재개발 사업지 일몰지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지가 좀 유망 있는 지역들이 좀 있죠. 성수 전략정비 2구역 같은 경우에도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뭐 기름 5구역, 뭐 도남 6구역, 그리고 미아 11구역, 뭐 장이 3구역, 신길 2구역, 흑석 1구역 등등등등이 있고요. 재건축 단지 같은 경우에도 여의도에 또 목화, 뭐 광장, 그리고 미성 아파트가 있고, 뭐 요 용산 일대에도 신동아가 있죠. 신동아가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잠실, 뭐 장미 1차, 2차, 그리고 반포 2차, 4차, 25차, 26차 등등등등이 또 이렇게 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좋은 단지들이 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아쉽긴 해요. 그래서 아직 기간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빨리 추진을 해서 동의를 얻어서 빨리 하루빨리 조합 설립 인가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21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라고 하면 서울시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구역 등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항에 1호부터 6호까지 있는데 5호, 6호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호를 한번 볼게요. 이 토지 등 소유자의 100분의 30이에요. 그래서 30%죠. 30% 이상이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제시킬 수 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4호. 정비구역이 지정된 날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하고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50% 이상, 51% 이상 과반수가 정비구역의 해제에 동의하는 경우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5호를 볼게요. 이 추진위가 설립이 되려면 동의율 50% 이상 나와야 되고 조합 설립 인가가 나려면 75% 이상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추진위 구성 또는 조합 설립의 이 동의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 그러면 결국엔 50%에서 75% 이하죠. 이 범위에서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 해제할 수 있다. 6호를 볼게요. 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거나 조합이 설립된 정비구역에서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그러니까 51% 이상이죠. 과반수 동의로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 해제할 수 있다.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결국엔 조합 설립까지만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사업 시행 인가가 난 사업장은 배제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5호랑 6호랑 뭐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제 5호 같은 경우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죠. 근데 이제 6호 같은 경우에는 동의를 안 한 사람까지도 동의율에 포함시켜요. 그래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마찬가지 제20조예요.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여야 한다. 아까 21조랑 달라요.
21조는 해제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20조는 해제하여야 한다, 무조건 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20조가 훨씬 더 강한 조항이에요. 이를 볼게요.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한 요 가목부터 라목 이 총 4가지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알기 쉽게 크게 한번 표를 만들어 봤어요. 자, 가목 한번 먼저 볼게요. 정비구역이 지정된 날로부터 추진위원회에 2년 이내 기간에 안 될 경우, 그러니까 추진위원회가 2년 이내 기간에 안 될 경우에 직권 해제해야만 한다.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남목을 한번 볼게요. 자, 정비구역 지정이 된 날로부터 조합 설립 인가가 3년 이내 기간에 안 될 경우에 직권 해제하여야 한다. 근데 이제 가목과 남목은 정비구역 지정된 날로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다목과 라목이 굉장히 중요한 이 목차입니다. 여기 이제 일몰제에 포함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다목을 볼게요. 추진위원회 승인이 된 날로부터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이 2년 이내 기간에 안 될 경우에, 그러니까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이 2년 이내 기간에 안 될 경우에 해제하여야 한다. 일몰제에도 다 포함되는 내용들이에요. 라목을 볼게요. 라목. 조합 설립 인가가 난 날로부터 사업 시행 인가 신청이 3년 이내 기간에 안 될 경우에 해제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비구역 해제 피할 수 있을까요? 피할 수 있어요. 자, 조합원 30%의 동의율로 2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추진위 구성 단계에 있는 이 사업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합 설립 인가까지 안 간 사업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가까운 추진위 승인만 되어 있죠. 근데 이제 기간이 2년을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계속 기간이 도래되면 도래될수록 2년을 계속 요청을 해서 이제 기간 연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지금까지 연장을 해서 넘어왔다. 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5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중요한 내용이에요. 알기 쉽게. 2012년 2월 1일 기점이에요. 2월 1일이 기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2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정비계획이 수립한 재건축 재개발일 경우에 이 다목과 라목이 속해 있으면 해제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앞선에 본 거는 정비사업 큰 틀을 얘기한 거고요. 이 재건축 재개발은 이 다목과 라목을 봅니다. 그래서 다목 추진이 승인이 된 날로부터 조합 설립인가 신청이 2년 이내 기간에 안 될 경우에 해제된다. 그리고 조합 설립 인가가 난 날로부터 사업 시행 인가 신청이 3년 이내에 안 될 경우에 해제된다. 이해가 되셨죠? 또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아까는 2월 1일 이후죠. 근데 여기는 2012년 1월 30일 이전입니다.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정비구역일 경우에는 추진위 승인이 난 날로부터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이 2년 이내 기간에 안 될 경우에는 무조건 일몰제에 포함이 된다. 일몰제 이제 앞으로는. 그래서 2020년 3월 2일까지 추진위 승인이 된 사업지가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못할 경우에는 무조건 일몰제에 포함이 된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3월 2일까지입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제 21조 2를 볼게요. 지금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만약에 정비구역이 해제가 되면 이 도시재생 선도 지역으로 이 지정권자 서울시장이 국토부 장관에게 지정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정비구역이 이제 해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구청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도시재생이 뭔지에 대해서 사업 설명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 주민들 다 모아서 자, 이 도시재생이 좋은 거야. 야,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너네 다 동의해. 50% 이상 동의하면 지자체에서 재정 다 주니까 그 재정으로 너네 도시재생하면 좋잖아. 근데 이제 이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이 기반형 도시재생 사업과 그리고 역세권 개발의 재생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업이 아닌 마을 재생 사업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공원을 만들어 주거나 아니면 이 녹지율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원을 만들어 주거나 주차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공용 주차장을 만들거나 이 도로폭이 굉장히 좁은 기반 시설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도로폭을 좀 넓혀주는 이런 재생 사업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재정이 들어가는 거고요. 근데 결국엔 이 도시재생 선도지역을 선정이 되면요. 어찌됐든 간에 건물은 계속 낡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건물은 다시 리모델링 하거나 뭘 해야죠. 그죠? 결국엔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1만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재개발을 진행을 하죠. 근데 이제 1만 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에는 이제 정비 사업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규모 정비 사업이나 아니면 뭐 빈집 정비 사업, 이런 좀 소규모에 대한 정비 사업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어찌됐든 간에 정비 사업이 진행이 된다라는 건 시간적인 기간이 굉장히 많아진다라는 거죠. 더 지체된다. 더 지체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뭐 어차피 정비 사업 할 거면 재개발, 재건축 하지 못하러 도시재생 하면서 정비 사업 하냐 이거예요. 그죠? 그것도 소규모로 하고. 참 그러면은 재정은 재정대로 쓰고, 그죠? 시간은 시간대로 버리고. 참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참 이해가 안 돼요. 일몰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죄송합니다. 네, 제목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자, 한번 정해봤어요. 이 제목을. 자, 일몰제 같은 소리. 참, 일몰제가 뭐 대수입니까? 대수예요. 자, 서울시와 정부는 저 안전 불감증이 엄청나게 심각한 것 같아요. 자, 왜 일몰제 같은 소리 하고 있냐라는 제목을 썼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재건축이 도래한 아파트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 자체가 이게 지금 이것만 보더라도 기분 좋습니까? 참 찹찹하네요. 예. 근데 이제 서울시에 한 53개 동이요. 이 안전진단 지금 D등급과 E등급을 받은 이 아파트들이 53개 동이 있다고 합니다. 53개 동. 그 가운데 D등급 받은 사업지는 40개 동. 그리고 2등급. 이제 이거는 철거해야 돼. 이거는 무조건 재건축해야 돼 하는 최하위 등급 2등급은 이제 한 13개 동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엄청나게 많다. 그래서 결국엔 이런 것들이 하루빨리 재개발 재건축을 해야죠. 자, 뉴스 내용 한번 볼게요. 용산 4층 상가 건물 와르르. 예. 근데 다행히 인명피해가 부상밖에 없었어요. 다행히 요거 기억하십니까? 용산 일대. 이 용산역 거의 바로 앞에 있는 요 상가 건물이에요. 여기 제가 제 친구가 여기 이 회사 용산역 일대 회사를 다녀서요. 그래서 이제 좀 냉면집이 여기가 지금 맛집이에요. 그래서 냉면 먹으러 좀 자주 갔던 곳인데 만약에 제가 냉면 먹다가 이거 와르르 무너졌으면 저도 여기 없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평일이었다면 엄청 대형 참사 아닙니까? 대형 참사, 그죠? 자, 뭐 삼풍백화점 우리 이런 거 한번 되새겨 보자고요. 완전 이건 대형 참사입니다. 자, 다행히 주말에 무너져서 다행히 4층에 거주하셨던 분만 부상을 당하셨고요. 그래서 이렇게 와르르 무너졌다라는 것 자체가 참 아이러니하죠. 아이러니합니다. 자, 4층 건물 한번 볼게요. 자, 확대. 잘 보이시죠? 건물 어때요?
노후도가 딱 봐도 엄청 더럽죠. 그죠? 엄청 더러워요. 또 다른 거 한번 볼게요. 같은 건물입니다. 이거는 이제 앞에 건물인 거고, 이건 옆 건물. 요 용산 레미안이랑 비교하면 엄청나게, 진짜 엄청나게 낙후된 겁니다. 그죠? 누구는 이렇게 된 거고, 누구는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거고,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자, 요런 건물들이 지금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미상으로 나와요. 그래서 왜 무너졌는지 모르겠다. 왜 무너졌는지 모르겠다. 라는 내용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 상태로 인해서 지금 서울시에 있는 지금 관리처분인가 나기 이전에 있는 사업지 한 몇 군데죠? 사업지가 제가 알기로는 엄청 많은 숫자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수조사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지금 지체되고 있는 이 사업지가 지금 거의 한 108곳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108. 엄청나게 많은 숫자이죠. 근데 지금 오히려 이제 구청장을 굉장히 질타를 하는 모습이에요. 질타를 하는 모습. 오히려 질타 당할 분이 여기 계시는데, 그죠? 오히려 왜냐면 재개발 재건축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안전진단을 실시를 안 했대요. 안전진단을. 그러니까 육안으로 봤을 때 괜찮아 보이니까 그냥 넘어갔대요. 그러니까 이런 참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참 복잡합니다. 자, 요거는 어딜까요? 여기는 강남구 삼성동 대종 빌딩입니다. 그래서 오피스텔과 같이 혼합되어 있는 건물이죠. 이렇게만 보면 굉장히 삐까뻔쩍하죠. 테헤란로 한 가운데 있고 엄청나게 입지가 좋죠. 코너고. 야, 이렇게만 봤을 때는 굉장히 멀쩡한 빌딩입니다. 근데 이 빌딩이 어떻게 됐죠? 확대해 볼게요. 이게 지금 기둥이에요. 기둥이 다 벗겨졌습니다. 다 벗겨졌어요. 그래서 철근 이음뿐만 아니라 지금 엄청나게 지금 다 벗겨졌어요. 그리고 이제 박원 시장님이 또 오셔서 또 강남구청장을 또 질타를 또 했죠. 질타만 하면 뭐합니까? 이거 빨리 이런 것들 이렇게 되기 전에 빨리 안전진단을 좀 더 강화를 해서 좀 제대로 조사를 하던지, 아니면 리모델링이나 아니면 재건축 재개발을 빨리 시켜 주시던지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오로지 집값 안정화 때문에 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이거 잡잡합니다. 더 자세하게 한번 볼게요. 이게 기둥이에요. 기둥이 지금 뼈밖에 없습니다. 뼈밖에. 이게 지금 골조가 지금 다 보여요. 철근 이음이 지금 다 보입니다. 이게 지금 나온 이유가 이 리모델링을 하려고 이 마감재를 뜯은 겁니다. 마감재를 뜯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이거 엄청나게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기존에는 안전진단을 요렇게 되기 전에, 한 달 전인가? 얼마 전에 이제 안전진단을 실시를 했는데 A등급을 받았대요. A등. 양호하다. 이게 양호합니까? 이게 어떻게 A등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2등급 받았습니다. 그래서 강제 퇴거 조치를 했죠. 그래서 정말 이거 어떻게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만약에 이거 기둥 하나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와르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와르르.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형 참사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안전 불감증이 굉장히 심각하다. 지금 뭐하고 다니시는지 모르겠어요. 심각하다. 자, 준공 30년 이상 된 건축물에 대한 비율입니다. 자, 서울 한번 볼게요. 41%. 그러니까 준공 30년 이상 되는 건축물이 서울은 41%가 있다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죠. 엄청난 숫자. 경기도권 같은 경우에는 워낙 택지 개발을 많이 하니까 신축 건물이 많죠. 제외하고. 지방도 엄청나죠. 거의 41%를 육박합니다. 전국 평균 37%까지 나와요.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18년 기준입니다. 2018년 국토교통부 자료입니다. 근데 2030년까지요.
준공 30년 이상 되는 아파트 비율이 56% 된대요. 56%. 아니, 반 이상이 30년 이상 되는 낡은 아파트가 된대요. 이 뭐 회춘해야지. 이거 늙어가면 됩니까, 이거? 그리고 이제 또 91.9%가 15년 이상 되는 아파트 비율입니다. 아파트 비율.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2025년까지 91.9%가 준공난 지 15년 이상 되는 아파트 비율입니다. 엄청나게 늙어가는 서울이에요. 엄청나게 늙어가는. 저도 늙어가고 서울도 늙어가네요. 참 답답하네요. 네. 3기 신도시 발표로 오히려 강남 재건축 시장이 급등하고 있다. 급등하고 있다. 자, 3기 신도시 발표를 왜 했죠? 자, 서울에 엄청나게 급등하고 있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 서울에 집 질 곳이 없다 보니 괜한 수도권에다가 공급을 발표를 했죠. 그래서 서울에 있는 모든 수요층들을 서울 외곽 지역, 경기도권으로 흡수시키겠다라는 취지하에 이제 3기 신도시를 발표를 했는데 오히려 이게 역효과가 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3기 신도시를 포함해서 중소규모 택지 개발도 같이 지금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총 토탈 30만 호 공급 발표를 했습니다. 이 중에 서울시의 지금 중소규모 택지 개발이 3만 9천 호밖에 안 돼요. 3만 9천 호. 이 30만 호 중에 3만 9천 호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10%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국엔 서울에 집 지을 곳이 없는 게 확증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결국 재건축 재개발 하지 않는 이상, 정비 사업 하지 않는 이상 서울에 집 지을 곳이 없구나. 고작 유휴부지 엄청나게 찾아봤는데 3만 9천 호 공급될 만한 곳밖에 없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건축 시장이 오히려 반등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거죠. 지금 잠실주공 5단지 같은 경우에는 기존 얼마 전이에요. 얼마 전만 하더라도 30평대 16억 했습니다. 근데 지금 얼마예요? 20억 전고점 찍었죠. 서울시장이 엄청나게 랠리했던 그 시기에 전고점인 20억대 찍었습니다. 20억대 찍었어요. 그래서 지금 회복세에 이루고 있다. 그래서 이 강남 재건축의 상승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올라가고 있다. 자, 그러면 재건축 규제 피한 강남 아파트 더욱 강세가 될 것이다. 강세가 될 것이다. 기존에 앞서 설명드린 일몰제에 포함된 재건축 제외하고 그리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적용되는 아파트 제외하는 이 규제를 피한 강남 아파트들은 엄청나게 급등할 거다. 엄청나게 강세가 될 것이다. 라고 자부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양극화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자, 지금 강남 4구 국토교통부가요. 이 강남 4구에 이 굉장히 유망 있는 재건축 단지 15곳을 선정을 해서 이 시뮬레이션을 돌렸어요. 초과이익 환수제가 얼마나 나오는지. 그러다 보니 평균 가구당 4억 3천만 원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나오는 단지가 8억 4천만 원 정도가 환수금으로 발생이 됩니다. 엄청나게 큰 금액이죠. 그러니까 규제에 들어간 아파트들은 다 지연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규제 피한 이 강남 아파트들은 엄청나게 강세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피한 재건축 단지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파구 일대 지금 뭐 잠실 진주 아파트나 그 미성 크로바 이건 지금 통합이죠. 자, 입지 조건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아요. 성파구 일대는 어떻습니까 지금? 지금 헬리오시티도 마찬가지예요. 헬리오시티가 지금 신축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30평대가 지금 뭐 16억 하는 게 말이 됩니까? 15억, 16억 하는 게 말이 돼요. 그죠? 지금 잠실 엘스나 리센츠, 트리지움 이런 것들이 지금 13년 차가 되고 있는 판인데 그게 지금 30평대 16억인데 신축이 어떻게 똑같아지냐고요. 결국엔
결국엔 20억까지 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엔 헬리오시티는 저는 굉장히 좋게 보는 단지예요. 마찬가지 잠실 진주랑 미성 크로바 여기도 지금 뭐 종우 세대 이제 앞으로 요 두 세대만 합치더라도 거의 뭐 한 5천 세대 가까이 나오죠. 그죠? 4천 세대가 뭐 충분히 넘죠. 그래서 엄청난 대단지를 또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파급력이 세다. 입지 조건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그 앞에 있는 장미 아파트랑 굉장히 다르죠, 분위기가.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개포주공 1단지나 뭐 4단지도 엄청나게 호재의 이 단지다. 특히 지금 개포주공 1단지 같은 경우에는 4월 28일 날 전매 제한 풀렸죠. 그죠? 그래서 6월 1일 기점으로 해서 재산세랑 종부세를 납입하기 때문에 요거 털 분들은요, 이미 다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첫째 주에까지 저는 보라고 했어요. 5월 첫째 주. 지금 어때요? 개포주공 1단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그러니까 팔 사람들이 이미 다 팔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미 매수하실 분들은 4월 말에서 5월 초에 매수하셨다. 그리고 이제 청담 삼익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지 조건이 엄청나게 좋죠. 그죠?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래서 금액대 선이 뭐 강남구는 뭐 당연히 20억대 이상 돌파하죠. 돌파하죠. 그리고 이제 서초구도 마찬가지예요. 서초구도 뭐 초과이익 환수제에 포함되어 있는 단지들도 몇 있고, 이제 피한 단지들도 있는데, 저는 반포를 엄청나게 크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입지 조건뿐만 아니라 워낙 다 대단지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들이죠. 그리고 이제 반포 1단지 중에 1, 2, 4주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평당 1억을 찍었어요. 평당 1억을. 30평대 30억 그냥 넘습니다. 이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말이 됩니다. 근데 또 이 반면에 3주구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지금 조금 3주구는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아마 초과이익 환수금이 좀 많이 나올 것으로 봐요. 많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예상컨대 초과이익 환수제 제일 높은 단지 시뮬레이션 한 결과 8억 4천 나왔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반포 3주구인 것 같아요. 느낌에. 그래서 뭐 결과물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만큼 많이 나올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뭐 신반포 4지구도 통합이죠. 엄청납니다. 그리고 3차랑 경남 아파트도 지금 뭐 다 펜스 치고 지금 뭐 공사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엄청난 한강을 바라보고 있는 이 뷰와 엄청난 이 단지를 형성하고 있죠. 그래서 서울시에 2,000세대 이상 넘는 게 손가락에 뽑힙니다. 엄청난 대단지죠. 대단지. 그래서 이제 뭐 신반포 14차, 뭐 신동아, 우성 아파트 굉장히 유망 있는 아파트들이다. 그리고 이제 강동구 일대도 마찬가지예요. 강동구 일대도 둔촌주공 사실 굉장히 크게 보고 있는 단지예요. 크게 보고 있는 단지다. 그래서 지금 뭐 역사상 엄청나게 큰 물량 아닙니까? 12,000세대. 뭐 거의 뭐 신도시급이죠. 네, 12,000세대. 엄청난 물량입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커뮤니티 시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 지금 뭐 반포 1, 2, 4주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스카이 브릿지랑 뭐 이런 뭐 글램핑 뭐 이런 것들 다 설치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오페라 하우스까지 건립한다라고 합니다. 어마무시하죠. 수영장은 당연히 기본이고 살고 싶네요. 살고 싶어요. 부러워요. 뭐 어찌됐든 간에 둔촌주공 유망 있다. 근데 이제 강동구 일대에 사실 입주 물량이 좀 많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고덕 그라시움, 아르테움, 뭐 명일 솔베니움 뭐 다 포함해서 하반기에 나올 물량이 엄청납니다. 이게 지금 다 1만 세대 정도의 입주 물량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이 가락 헬리오시티의 영향이 끝나지도 않은 채 지금 입주 물량이 잡혀 있고, 그래서 그 영향이 2022년에 이제 입주할 이 둔촌주공까지도 영향이 갈 수밖에 없다.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입주 물량이 좀 많이 잡혀 있기 때문에 둔촌은 좀 장기적으로 보고 들어가셔야 되는 사업지다. 근데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엄청나게 큰 파괴력을 지니고 있다. 지금 강남 4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동작구에 밀렸죠. 특히 뭐 흑석동 일대에 지금 강동구가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역전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역전이 될 것으로. 그래서 이렇게 유망 있는 재초안을 피한 이 재건축 단지들이 엄청나게 강세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재건축 규제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섬세하게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재건축 규제를 피한 단지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앞으로 정비 사업들이 이제 어떻게 돌아갈지는 모르겠으나, 자, 이 불감증이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소시켜주는 정책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